어제 설명드린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데, 그 그래프는 가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전기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여의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기준점도 없고 측정할 방법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자산이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동일한데, 비트코인만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한 자산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전기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최선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거죠. 최선 비용 개념을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지난번에 한번 운을 띄웠어요. 제가 비용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더니 주관적인 비용으로 다 치환해 가지고 저를 공격하신 분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최선 비용입니다. 주관적인 비용이 아니에요. 뭐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비용들이 누적돼서 만들어진 이 면적이 객관적인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과 시총을 가공하면 중요한 지수가 나오죠. 이 지수는 주식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 회사 가치를 평가해서 주식으로 나누는 n분의 1 모형을 쓰든지, 아니면 배당 모형을 써가지고 영원히 연구책처럼 배당이 나올 거 전제해서 주식 가격을 평가하는 모형을 쓰든지, 주당 이익이라는 모형을 쓰든지, 여러 가지 모형이 있잖아요. 재무관리에서. 어떤 것도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참고는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만큼 어제 제가 설명드린 그 지수는 지수화 시키면 굉장히 강력한 설명틀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좀 가공은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제 붕괴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면적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4월달처럼 치솟잖아요. 이렇게 지수적으로 치솟거든요. 지수적으로 치솟으면 여기서 그 직사각형 면적을 구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직사각형의 거의 대부분 여백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비용으로 지불한 거는 요 면적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봉우리를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시총하고 이 봉우리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상쇄가 되는데, 그러면 0원일 때부터 상쇄하는 게 맞느냐? 그렇진 않아요. 조금 이 부분은 계량적이고 정량적인 부분이 약한데, 그냥 이렇게 감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가격이 안정된 상태에서 오래되면 그 과거의 것들은 지워야 됩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어떻게 오래되냐면, 한번 붕괴하고 나서는 이제 요동치다가 안정된 상태로 하락장이 오래 지속이 돼요. 네. 그러니까 붕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이, 사람들이 상식적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공포에 휩싸이지 않는다. 이게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다.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종이다라고 했으면, 이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전기료로 만들어진 면적이 이렇게 쭉 튀어 올랐다가 시총이 꺾이면서 메꿔지고, 그리고 또 가격이 치고 올라가고 또 시총이 꺾어지고,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이 메꿔지면서 이렇게 쭉 계속 우상향을 해야 돼. 계단식으로.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한번 이렇게 4년마다 뭐 반감기가 계기가 돼가지고 한번 30배를 뛰어오릅니다. 30배를 뛰어오르면 보시면 30배로 올라온 시총의 직사각형은 엄청난데, 여태까지 채굴 비용으로 지불한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붕괴되죠. 그죠? 붕괴됐다가 80% 붕괴됐다가 이렇게 하락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만약에 회의론자가 없었다면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오를 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럼 이게 100배, 200배로 치고 올라가요. 100배, 200배로 치고 올라갔다가 붕괴를 하잖아요. 100배, 200배로 치고 올라서 이익 실현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가 팔면서 패닉이 오면, 이게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패닉이 오면 박살나겠죠. 박살나면 이걸 왜 붕괴라고 부르냐면, 회복되는데 4년 만에 회복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30년, 50년, 6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나치게 이렇게 이격이 돼버리면 이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바꿈을 할 거 아닙니까? 손바꿈을 하면서 실제로 이 시스템에 기여한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돈을 투자하고 돈을 벌고 나중에 물리게 돼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그 모형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돈이 물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그 모형의 전제는 채굴자들이 이 시스템의 중추고, 채굴자들이 팔았더라도 채굴자한테 1차적으로 산 사람들, 그러니까 전기료를 주고 그 당시 시장 가격이 전기료니까
시장 가격을 주고 비트코인을 사서 장기 보유한 사람들의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들이 팔면 투자자들이 그만큼 들어와서 그 이후가 이익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나눠 갔지만, 어쨌건 그 시스템의 중추의 이익이 미실현 이익이 있다가 붕괴되고 이렇게 되면서 조정이 되면 이들의 고정비 이런 거 고민하면서 기다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이 100배, 200배를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이들은 다 빠져나가고 전혀 비트코인의 신념이나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물려버리면 이 후유증은 오래 갑니다. 이거는 10년, 20년 가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비트코인이 회복되질 않는 거죠. 이게 붕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경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4년마다 30배 올라갔다가 붕괴되고 3년 동안 4년 동안 하락장을 맞죠. 그러니까 3년 만에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가 페이스북에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비트코인에 놀란 것은, 이분은 비트코이너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에 놀란 것은 정고점을 이렇게 빨리 그것도 반복해서 회복하는 자산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의도했다면 그것에 근접하신 거죠. 그러니까 회의론자들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일찍 붕괴를 시키기 때문에 회복도 빠른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 짐작이지만 이번 하락장이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고 오태민은 알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지난 달에.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웃으면서 3만 붕괴 막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위로하고 좋은 일이라고 막 했던 기억이 나시죠? 영상에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축하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왜냐? 저는 이 지수를 제가 만들었고 이 지수로 이 비트코인을 보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은 오래 안 갈 거라고 베팅한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4년마다 왔던 그 반감기를 연구해 보면 30배, 20배가 올라갔다가 80배 붕괴되고 3년, 4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배도 오르지 않았어요. 10배도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10배 가까이 올랐죠. 그러니까 10배 가까이 반감기 이후에 치고 올라갔다가 처음에는 완만하게 올라가서 막판에 확 올라갔다가 꺼졌는데, 일찍 꺼졌기 때문에 이 붕괴 하락장이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선명하고 아직 중추들이, 이 시스템의 중추들이 이익 실현을 못 했던 거죠. 고정비 아직 깔고 있고 뭐 이런 비용의 무게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번 하락장이 오래 안 가는 거죠. 만약에 이게 30배 올라갔다가 박살난 거면 이것도 2년 3년 가야 되는 거죠. 과거의 데이터를 보자면. 그래서 이 지표가 상당히 소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로다 A4 용지에다 그려가지고 봉우리 튀어나온 거 얼마 안 되고 시총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메꾸면 가격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계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 빼주는 건 이제 여러분 설명을 여러분들 이제 그냥 일반인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고 빼주는 거고요. 제 말을 알아들은 이거 자산 평가하는 이런 프로들은 딱 알아들었어요. 이거는 빼주면 되는 게 아니라 시총분의 이 면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수화해야 돼요. 지수화해서 매 순간마다 그 지수 계산을 하면 지금은 어떤 방향을 예측은 못해요. 그러나 허약한지 강한지가 쭉 나오겠죠. 딱딱해졌고, 우리말로 바꾸면 좀 내려가면 딱딱해지고 올라가면 이제 지반이 허약한 거. 지반이 허약하면 허약하다 붕괴. 그래서 회의론자들이 일을 열심히 해주면 조금 올라가다가 직사각형이 끌어내리고 조금 올라가다 직선이 끌어내려서 이게 금처럼 되게 그 생산 비용하고 그 시장 가격을 안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래서 생산자들도 큰 손해 보지 않고 금방 회복하고 뭐 이렇게 보면서 이제 평균 기간을 1년 하면 뭐 그냥 그렇게 큰 돈을 벌리지도 않지만 그렇게 또 손해 보지도 않는 괜찮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쭉 가는 건데, 비트코인은 아직 그 단계까지 가려면 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양이들의 세계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저주를 하다가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꺼지니까 이제 이게 침체가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론자들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너무 많이 올랐다가 박살나 버리기 때문에, 자기 붕괴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회복하는데 30년도 50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버블이 한번 잘못 터지면은 이 신뢰가 다 무너지고 이렇게 패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처럼 일본이 오래 갔잖아요, 그죠? 오래 갈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던 미시시피 주식 사건, 프랑스의 존 로가 했던 것도 거의 100년 동안 프랑스를 침체로 몰고 가고 프랑스 혁명까지도 이어지거든요. 사회 신뢰 시스템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회의론자들이 만약에 일을 제대로 해주면 비트코인도 계단식으로 계속 이렇게 3, 4년 동안의 하락장 없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계속 조정받으면서 계속 갈 수 있는데, 뭐 회의론자들이 잘 일을 못하네요. 그냥 설득력이 없잖아요. 회의론자들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으니까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대중들한테 안 먹히고, 회의론자들이 성박해서 대중들한테 비트코인한테 가지마 하는데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비트코인이 오르는 걸 보면 그냥 다 비트와 알트가 막 널뛰기를 하는 거면 그때서야 이제 문으로 세도를 하면서 대중들을 막고 있는 회의론자들을 다 밟아가지고 그냥 다
직사시키고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널뛰다가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도전을 받고 이제 또 몰락하고 이렇게 됐던 게 지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이게 지식이 퍼지면 이 지식이 퍼지면 어제 지표 같은 게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런 것들이 조금만 알고 있으면 저게 이제 관찰자들이 알고 있는 거고, 그 관찰자들은 저게 지표가 설득력 있다면 이익을 얻겠죠. 그런데 저 지표가 이제 상식이 돼버리면 저 지표대로 움직이지 않죠. 또 시장이. 사람들이 또 그것까지도 예측하니까. 그래서 이 시장이랑 복잡기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에 대한 주주의 사실들이 좀 많이 퍼져나가면 이 곡선이 완만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요원해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널뛰게 하다 할 텐데, 올해는 그러니까 이게 오르다 만 거기 때문에 침체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만 봐도 그런데 이더리움 쪽에 디파이하고 지금 NFT에 대해서 이 자본이 움직이는 게 열풍이 대단하다. 그래서 올해는 참 기대가 좀 된다. 전형적인 패턴에서 좀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미 벗어났고. 그래서 어제 지표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했는데, 2015년도에 제가 저거를 이제 생각하고 구상하고 만들었는데, 그때 마침 또 제 제자가 굉장히 그 침체니까 저한테 굉장히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괜찮냐고 이게 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 친구한테 이렇게 장시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짧게 만난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짧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트코인은 모순 가운데 있는데, 어떤 모순이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낮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처럼 2015년 되게 침체했거든요. 지금 침체하고 있다면 비트코인 시스템의 가치가 올라가. 비트코인 시스템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시스템의 가치는 낮아져. 이게 비트코인이 직면한 모순이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제 설명 듣고 오늘 설명 들으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 비트코인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니까 시스템은 안정화되고 시스템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시스템의 가치를 대중들이 인식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치솟으면 이제 천천히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괜찮은데, 치솟아 버리면 시스템의 가치는 막상 약해지는 거예요. 그죠? 시스템이 허약해지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도 끝이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기대하겠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되진 않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죠. 완만하게 모든 게 되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